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외달 발표자 알루스타 대표 조동재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이변, 극지방의 해빙, 온실가스, 이 모든 워드를 포괄하는 키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 회사는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외단열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고 아파트 외단열에 관한 규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루스타의 노력, 국내 외단열 공법 소개, 이해 당사자의 외단열 회피 사유, 외단열 용적률 절감 방안, 화재 안전한 외단열 아파트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알루스타는 공동주택 100년 건축물 건립을 모토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저탄소, 패시브,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추구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물리적, 기능적 장수면 건축을 연구하고 건축 과정의 시공 안전성과 거주자의 쾌적성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골조 단열 일체화 공법 및 마감 모듈러 공법과 외단열 소재의 내구성을 추구합니다. 알루스타는 2016년 2월 25일 회사를 설립하여 외단열에 관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외단열을 제외하는 법령 해석을 개정하고 기준을 수립하여 외단열에 관한 법적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참여 규제개혁 현장회의에 참여하여 기준 수립을 주창했으며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17일 주택 발코니의 외단열 시 면적 산정 등 건축기정 운영지침 시달 등을 이끌어내어 아파트 외단열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기존 법령에서 아파트 발코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은 아파트 외벽은 발코니와 거실의 경계에 있는 벽체로 규정하고 외단열은 경계에 있는 외벽의 외기측을 단열하는 단열 공법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2014년에 건립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준공된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 아파트를 채택하여 실제 아파트 외벽이 없어지는 현상을 국토교통부에 알렸습니다. 법령상 외단열 정의에 해당하는 외벽이 존재하지 않아 아파트의 외단열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알루스타는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을 첨부하여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재요청하게 되고 법제처는 법령 정비 권고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권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외단열로 인한 면적의 불합리한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주택 발코니의 외단열 시 면적 산정 등 건축기준 운영지침 시달이라는 기준을 수립하여 아파트 외단열로 인한 면적 손실을 보완하고 외단열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경비를 서비스 면적으로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의 사용 방법은 외단열로 인한 인센티브로 추가 면적을 소유하고 싶은 입주자, 그리고 면적을 포기하고 자기 부담금을 완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건립된 아파트는 모두 내단열 아파트입니다. 내단열은
시공성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반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공간 활용이 좁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생애 주기가 내단열은 5, 60년에서 외단열은 100에서 15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은 탄소 중립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외단열 아파트는 냉난방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미래형 건축물이고 특히 내단열 아파트 하자의 70%를 차지하는 누수와 결로 하자를 치유합니다. 외단열 아파트는 내단열 아파트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이 약 37% 높은 장기적 경제성을 가지는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현행 단열공법의 가장 큰 단점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바닥인 슬라브와 외벽이 연결되고 슬라브 위에 30mm 두께의 단열재를 놓고 그 위에 난방 호일을 설치하여 실내 난방을 합니다. 바닥 단열재는 열 저항이 매우 낮아서 외벽보다 6.4배나 되는 많은 열이 슬라브로 전도됩니다. 슬라브로 이동된 열은 외벽을 통하여 외부로 전도되어 에너지 효율이 외단열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낭비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내단열 공사비는 약 65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내단열로 인한 토지비 손실은 약 2025만원입니다. 외단열은 가구당 5천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외단열의 경우 면적 이익을 평당 1억으로 볼 때 2평이 늘어나서 총 2억 원의 면적 이익이 발생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단열이 외단열보다 약 1억 5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건설사가 외단열 아파트 건립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건설사의 영업조직은 주로 공사비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조합과 협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건설사가 외단열에 얼마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통계가 부족합니다. 외단열에 추가 공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마감재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사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단열은 말씀드린 대로 가구당 약 5천만원의 외단열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이런 통계가 없는 건설사는 조합에 함부로 평당 공사비에 대한 섣부른 제한을 하기 어렵습니다. 공기 확보도 자신들이 검증한 공법이 없다면 전통적 공법을 중심으로 공기의 연장을 요구하고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외단열에는 내단열과 다른 많은 공법이 있어야 합니다. 공법에는 단열재 부착 공법, 마감재 부착, 연료 차단, 마감재 내구성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상 브랜드 영업을 하는 대기업은 외단열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외단열을 회피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우선 조합은 외단열과 내단열에서 정통한 CM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내에는 외단열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 이와 같은 종합적 컨설팅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창호와 마감은 커튼홀 전문가, 에너지는 기밀회폐, 패시브회폐 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조합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계회사는 처음부터 외단열로 설계하는 것이 중간에 외단열로 변경하는 것보다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 설계비의 30% 정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외단열 설계는 내단열 설계보다 설계비가 약 10에서 20%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에는 신뢰성 문제 때문에 건설사는 조합에 대하여 섣불리 외단열 변경을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외단열 공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외단열 공법은 주로 습식공법을 사용합니다. 습식공법은 골조를 완성한 후에 골조의 평탄도를 위하여 별도의 미장으로 표면을 정리합니다. 그 외부에 단열재를 부착하기 위하여 메쉬 등 그물망을 몰타르로 접착한 후에 단열재를 접착 몰타르를 이용하여 외벽과 일체와 부착합니다. 그 외측에 다시 메쉬를 부착하여 미장이 잘 부착되도록 한 후 미장 마감에 움칠로 외부를 페인트로 마감하거나 타일 등을 마감재로 부착합니다. 이 공법의 특징은 주로 저층 건축물에 사용되는 공법으로 고층에서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으로 풍화중에 의하여 단열재와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1년에 수차례 발생됩니다. 마감재인 몰타르가 풍화중에 의하여 금이 가서 내부에 물기가 침투하여 단열 성능을 저하시키고 유지보수에 많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공법은 알루스타가 개발한 일체형 외단열 공법입니다. 아파트 공사는 갱폼이라는 거푸집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외벽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우리는 갱폼 거푸집을 단열재 두께만큼 외부로 구태시켜 설치한 후 갱폼의 내측에 단열재를 부착하면서 단열재에 미리 구조재용 매립 앙카를 부착한 후 시공합니다. 외단열에서 마감재 시공 방법은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갱폼 외부에 시공 안전 발판을 부착하는 저층 시공법이며 다른 하나는 창과 마감재를 하나의 유닛으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현장 저층 시공법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우기에 공사 진행이 늦어져 전체 공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장 조립 시공 방법은 공사 기간 내내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인건비의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공사비가 중도에 증가할 수 있어서 향후 시공에서 많이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알루스타의 유닛 시공 방법은 공사비가 저층식보다 다소 높지만 시공 인력이 현장 조립 시공보다 절반의 인력으로 가능하므로 공기를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외단열 공법은 주로 건식 공법을 사용합니다. 건식 공법은 콘크리트 골조를 완성한 후에 외벽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마감재를 부착하므로 외단열 공사로 인하여 공기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은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의 외단열 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단열 공사 시 접착 공법으로 해야 할지 접착 공법에서 단열재 간 공간의 허용 문제, 단열재 고정을 위한 핀의 수량과 핀을 통한 추가 열의 발생에 대한 문제 등 기술적 문제점을 점검한 경험이 없습니다. 건식 시공은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서 많이 사용하여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시공의 편의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외부 마감 공사는 주로 마감재 설치를 위한 스틸 트러스가 주로 용접에 의하므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였으나 외단열에서는 무용접 공법을 활용해야 하므로 가격이 다소 비싸집니다. 외단열과 외단열의 평면 분석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평면은 집을 수평으로 잘라서 상부에서 바라본 집의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평면은 전용 8사 포베이형 구조입니다.
포베이 구조는 거실과 방 3개가 모두 발코니와 연결된 구조입니다. 네단열 아파트를 포베이로 설계하면 전용은 동일하고 발코니가 9.79평 정도가 되어 전용 25평과 합하여 약 34.79평 정도의 실사용 면적이 발생합니다. 외단열 아파트는 전용 25평에 발코니 면적이 약 11.73평으로 36.73평 정도의 실사용 면적이 발생됩니다. 그 이유는 발코니 폭이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내단열은 1.1m, 외단열은 1.4m의 발코니 폭을 가지고 있어서 약 25%의 발코니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면적이 내단열과 외단열이 다른 이유를 그림을 통하여 설명드립니다. 내단열 발코니는 발코니 계산 기준 1.5에서 쓸 수 없는 면적 0.39m를 뺀 실사용 면적은 1.1m입니다. 우측 평면도는 외단열 발코니 계산 기준 1.5m에서 0.1m를 뺀 1.4m를 실사용 면적으로 합니다. 왼쪽 그림 내단열 평면도는 앞쪽 창과 벽에 설치된 가구와 소파 사이에 공간이 전혀 없이 밀착되어 붙어 있는 모습이고 반대 방향도 싱크대와 외벽이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우측 그림의 외단열 평면은 창과 벽으로부터 가구와 소파가 상당한 간격 떨어져 있고 반대 방향 싱크대도 외벽에서 상당한 간격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단열의 인센티브 폭이 대체로 250mm에서 280mm로 폭을 길이로 곱한 면적이 서비스 면적 외단열 확장 인센티브입니다. 내단열 아파트와 외단열 아파트 건립은 서울을 제외한 어떤 지역이었으나 동일한 평면이면 동일한 면적 인센티브를 갖습니다. 분양가에 따라 발코니 인센티브로 조합원의 외단열 경비 부담을 에너지 절감이라는 명목만으로 권유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아파트, 강북 도심에서 떨어진 위치의 아파트도 분양가가 높아서 외나전을 하는데 충분한 매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분당, 과천, 구리 등지의 아파트도 분양가가 평당 5천만원을 넘어서서 외단열 가치가 충분합니다. 부산, 해운대 등도 외단열에 적합한 분양가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평당 분양가가 2, 3천만원 이하 지역은 외단열 인센티브만으로 공사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단열 평면과 효율적 외단열 확장 설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주거 전용 면적 대비 발코니 비중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전용 면적의 25%이고 60제곱미터 이상 85 미만은 전용 면적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용 59제곱미터 이하는 발코니 면적에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측벽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은 전용 85를 분양받기보다는 전용 5구 포베이에 측벽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행한 잡지에 의하면 1979년에 준공된 용산 한강맨션 88제곱미터 발코니는 노대형으로 거실 앞과 주방 외측에 작은 발코니가 전부였습니다. 2013년에 준공된 김포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는 전용 5구 포베이에 앞뒤 전면에 발코니가 설치된 형태입니다. 2016년에 준공된 일산 킨텍스 원시티 아파트 전용 84는 3면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2022년에 준공된 대방 디에트르 러브파크 아파트는 사면 발코니로 전용 5구로 건립되었습니다. 1971년 전용 면적 88제곱미터 아파트와 2022년에 건립된 전용 59를 비교하면 전용 면적 차이는 전용 5구가 29제곱미터 작지만 실사용 면적은 전용 5구 포베이가 전용 88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형성은 실사용 면적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단열 아파트로 가면 사람들은 의정부 화재, 울산 아파트 화재, 해운대 골든 스위트 화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참고로 의정부 아파트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법입니다. 화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외단열 아파트에 대한 뚜렷한 시험 기준이 없습니다. 영국에 비해서 국내 KS 규정은 모두 외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알루스타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주거용 건축물 개구부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이 실험은 아파트 개구부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관한 국내 최초 연구입니다. 이 시험은 단열재를 PF보드, 마감재를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이용하여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KS8414 기준은 도달하였으나 BS8414 기준에는 미달하였습니다. 3층의 실화 테스트 모양을 제작하여 실물 화재 시험을 한 결과 화원이 살아있는 최초 30분에서 KS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화원이 제거된 후반 30분간 마감재와 단열재, 창호의 화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층 아파트에 적용하는 화재 기준을 BS8414로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모색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네 번째 시험에서 알루스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화재안전센터가 제안한 화재 확산 방지 구조가 도입된 시험 결과입니다. 마감재는 2.0mm 두께의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하고 단열재는 1차 시험과 동일한 재료와 두께를 사용했습니다. 창호의 양 측면을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의 사방에 화재 확산 방지 필름을 적용하였고 창틀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염 확산 방지 턱을 제작하여 창틀의 하부에 부착한 후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화원이 존재하는 최초 30분에도 KS8414와 BS8414 기준을 모두 통과하였고 화원이 제거된 이후 화연이 완전히 사라져 기준 온도도 200도씨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화재는 화단 등 외부에서 외벽으로 전파되어 번지는 사례보다는 실내에서 개구부를 통하여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화재에 가장 적합한 확산 방지 구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외단열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2의 발코니 유형별 자료에 의하면 구축 투베이 아파트 가격은 전용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3억 5,500만원인데 비하여 신축 3베이 59제곱미터는 4억 3천만원, 신축 4베이 3면 발코니 전용 59짜리는 5억 원으로 서비스 면적 15제곱미터 증가 시 7,500만원, 30제곱미터 증가 시에는 1억 4,500만원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 15제곱미터 타입 1의 실사용 면적은 단위면적당 가격은 449만원이고 타입 2의 실사용 면적 단위면적당 가격은 483만원, 타입 3의 실사용 면적 단위면적당 가격은 480만원으로 발코니 단위면적 가격은 전용 면적 단위면적을 가격을 상회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용면적 단위면적당 가격은 472만원인데 비하여 발코니 면적은 단위면적당 641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은 발코니 외단적 면적 인센티브를 평당 분양가와 동일하다고 추정하는 근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